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엑셀 교재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시험장에서 문제지 받게 되면요, 제일 첫 번째 장에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 여러가지 내용 적혀 있는데요, 그 중에 파일명 저장 규칙 그리고 파일 저장하는 폴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부터 할게요. 엑셀 실행해 준 다음에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S키예요. 이걸 눌러주세요. 문서 폴더 있다면 바로 클릭해 들어가고요, 없다면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파일 저장 폴더 위치, 시험장에선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에 저장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픽처 폴더는 엑셀에선 상관하지 말고요. 그리고 파일 이름 규칙도 수험자 유의사항 나와 있죠. 숫자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바로 저장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는 내용 중에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 있습니다. A열의 열너비 조절하는 게 있는데요, 제1작업에서 제3작업까지는 동일하게 A열 너비가 1로 바뀌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A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열너비 숫자 1 입력 확인,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요, 제1작업에 조건에서 제일 처음 나온 게 글꼴 지정이에요. 제1에서 제3작업까지는 동일하게 그냥 글꼴 설정할게요. 모든 셀에 동일하게 할 건데요, A열 왼쪽에 여기 삼각형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 그렇게 한 다음에 글꼴 문제지 봐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굴림에 11포인트 되어 있죠. 저처럼 굴림에 11포인트가 맞다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이게 아니라면 여기다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여기 지정돼요. 글자 크기도 11포인트로 맞춰놓고요. 글자 색은 원래 검정이니까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미리 해놔도 되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나중에 할게요. 우선 왼쪽 아래 시트 1이라고 써 있는데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번 놓고 다시 한번 컨트롤 마우스 드래그 이렇게 해서 총 3개를 만들어 놓으세요. 제일 왼쪽에 시트 1 이름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 다음 이 이름을 제1 작업이라고 바꿔놓고 엔터키, 가운데 것도 역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제2 작업이라고 해서 엔터키, 세 번째 것 역시 제3 작업이라고 이름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이제 제1 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이제 여기에다가 제1작업에 240점에 해당하는 내용 만들 건데요, 여기는 내용 직접 입력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출력 형태가 먼저 보이고 있죠. 거기에 1행에서 14행까지 보이는 내용들 있죠. 이거를 여러분이 글자는 모두 직접 입력을 해주고 도형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에 보이는 1, 2, 3행의 내용들은 나중에 하고요, 4행에서 14행까지를 먼저 해볼 거예요. 거기를 먼저 B4 여기를 클릭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4행의 내용들은 먼저 입력할게요. 여기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제2행까지 이렇게 해놓고 내용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블록 설정된 곳으로 이동하면서 내용 입력할 수 있을 거예요. 블록 설정하지 않고 입력하면요, 그냥 엔터키를 누르면 옆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4행 B4에서 제4까지는 먼저 입력을 해보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입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줄로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첫 줄 입력하고 Alt키 누른 상태로 엔터키, 그 다음에 여는 괄호 1 닫는 괄호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고 다음 내용 또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열너비가 좁아지는 경우 있어요. 이따가 아래쪽에 내용들을 입력할 때 내용이 더 길어서 셀럽이 조절이 필요한 경우 있을 텐데요, 그때는 위에 열너비 오른쪽에 이 선 있죠, 이걸 잡고서 이렇게 움직이면 너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게 충분히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우선 여기는 마저 입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입력했다면 이제 다음 아래쪽에 5행부터 내용 입력할 건데요, 13, 14행은 셀 합치기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입력하고 다음 내용들 입력하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블록 설정 만약에 한다면요, 내용들 입력하고 12행 여기에선 바로 엔터키 누르면 다음 열로 넘어가서 또 첫 번째 행부터 내용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블록 설정 필요하다면 하고요, 아니면 그냥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내용 입력할 수 있는 만큼 출력 형태 그대로 보고 입력하는데요, I5에서 1번 이렇게 써있고 J5에서 2번 써있고 그렇게 괄호 숫자가 1에서 6번까지 써있는 셀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모두 다 비워두는 상태로 놔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H14에 치즈케이크라고 써있는 거 있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유효성 검사로 하기 때문에 비워두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입력할 때 글자 좀 크게 보이면 틀린 글자 찾기 쉽죠. 그래서 컨트롤 마우스 휠 이렇게 움직이면 글자 크게 작게 화면 보기를 이렇게 크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크게 확대해서 여러분이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입력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강의는 잠시 멈춰놓고 내용들 모두 입력한 다음에 강의 내용 다시 들어주세요. 그러면 저처럼 정렬은 아직 신경 쓰지 말고요, 이렇게 내용들 입력을 했을 거예요. 여기 천 단위 구분기호 필요한 곳 미리 콤마 입력해도 되는데 저는 나중에 하려고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13, 14행 셀 합치기 먼저 하고 내용 입력할게요. 먼저 B13에서 D13 드래그,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14에서 D14, F13, 14, 그 다음에 G13에서 I13까지 이렇게 4개 단위로 블록 설정한 다음에 홈 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4개 단위로 이렇게 셀 합치기가 됩니다. 정렬도 가운데 맞춤으로 바뀌어 있고요. 여기 이제 각각 내용들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을 모두 완료했다면 조건에 보면요. 글꼴에 대한 설정 아까 했었죠. 정렬에 대해서 숫자 및 회계 서식에 대해서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나머지 모든 거를 먼저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B4에서 J14까지 블록 설정해서요. 여기는 나머지에 해당하는 걸로 가운데 정렬하는데요. 위에 이거는 수직 정렬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수평,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정렬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해 지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게 숫자고 어떤 게 회계 서식이냐 잘 모를 때는 그냥 상관하지 마세요. 그래도 알고 싶다면 이 열의 데이터처럼 돈과 관련된 곳, 여기는 회계 서식, 돈이 아닌 다른 데이터들은 그냥 숫자지만 여기는 그냥 회계가 아닌 숫자 서식,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3개를 같이 선택할 건데요.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해주면 떨어진 것 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 같이 선택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홈에 표시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 여기서 누르면 숫자 서식, 회계 서식, 날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경해도 되는데요. 여기서 하지 말고요. 그냥 표시 형식 위쪽에 있는 콤마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나고요. 회계 서식으로 변경돼요. 그래서 돈과 관련되지 않은 곳도 회계 서식으로 해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정렬이 가운데로 되어 있더라도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나는 게 회계 서식이고요. 그리고 숫자의 천단위 구분기호 콤마, 이것도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숫자 서식으로 변경을 했다면요. 여기로 변경했다면 이 정렬이 왼쪽, 가운데, 오른쪽 지정한 대로 바뀌기 때문에 회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럴 때는 숫자를 반드시 오른쪽 정렬 이렇게 클릭해 지정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숫자 1키 그걸 누르면 셀 서식 대화 상자 나타나는데요. 홈에 표시 형식 옆에 이 작은 아이콘 있죠. 이걸 클릭하면 셀 서식, 컨트롤 숫자 1키 눌렀을 때 나오는 셀 서식, 이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범주를 이렇게 숫자, 회계, 일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했을 경우에는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해야지 나타나고요. 소수자릿수 필요한 경우에 한 자리, 두 자리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회계도 마찬가지인데 천단위 구분기호는 자동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출시일의 날짜 있죠. 이거는 출력 형태 보이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날짜 형식으로 변경돼요. 나중에 1에서 6번까지 중에 이 날짜를 가지고서 사용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걸 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먼저 테두리 지정하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를 보면 굵은 테두리하고 얇은 테두리가 있을 거예요. 한꺼번에 같이 지정할게요. 먼저 B4에서 J4까지를 블록 설정, 이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B13에서 J14까지 이렇게 3개 단위로 블록 설정해 주세요. 홈에 글꼴에 바로 위에 테두리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먼저 모든 테두리 한번 지정, 다시 한번 열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셀을 이렇게 클릭한 상태로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셀 서식에서 테두리 있습니다. X자로 보여지도록 이 대각선 2개를 클릭해서 확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ITQ 시험지는 모두 흑백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조건의 내용들 보면요. 일부 영역을 주황으로 채우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흑백으로 봤을 때 출력 형태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B4에서 J4,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디저트명 써있는 G14, 그 다음에 I14 이렇게 클릭해서 역시 3개 단위로 블록 설정. 여기는 이제 주황색 지정해야 되죠. 홈에 글꼴에서 바로 위에 보면 테두리 지정하는 거 바로 오른쪽에 여기에 색깔 채우기 있습니다. 표준색에서 3번째 게 주황이에요. 클릭을 해주세요. 화면은 여러분이 잘 보이게 제가 조금 더 키워서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이렇게 눌러서 더 크게 좀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1, 2, 3행 여기에 먼저 제목을 작성하도록 할 거예요. 1, 2, 3행의 제목은 글자를 24포인트로 하기 때문에 여기 높이가 조금 더 커지는 게 편해요. 그래서 1, 2, 3행 머리글을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안쪽에 이 선 있죠? 여기를 조금 키워서 가로 안쪽에 보이는 픽셀 값 있죠? 그거를 한 29에서 30 뭐 이 정도로 맞춰 놓으세요. 정확한 수치는 없으니까요. 그냥 비슷하게 28해도 되고 27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만들 건데 삽입으로 가면 여기에 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열면 여러 그룹으로 도형들 나타나 있죠. 이름이 도형 배지, 이걸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요. 출력 형태 보고서 비슷한 모양 찾아보면요. 여기에서 2번째 줄 배지라는 것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클릭하고 시작 위치 어디서부터 하는지 출력 형태 보면 역시 알 수 있죠. 마우스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그 다음에 지열에 어디까지
대충 비슷하게 마우스를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 지정이 있고요. 글꼴 설정이 괄호 안에 지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기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도 있고요. 도형의 윤곽선, 테두리선 지정하는 것도 있는데 도형 채우기에서 표준색의 노랑을 지정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바로 홈으로 이동해서 여기 채우기 있었죠? 여기 표준색에서 노랑색 지정을 해줘도 돼요. 테두리는 따로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꼴 설정할게요. 여기 위에다 이렇게 클릭하고요. 굴림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면 바로 이렇게 커서가 나타나죠. 글자 크기를 24포인트로 바꿔놓고요. 진하게 속성 지정, 글자 색깔 기본 흰색이라서 꼭 검정색 지시되어 있는 색상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정렬 위쪽에 수직, 수평 모두 가운데 맞춤 이렇게 두 개 클릭을 해놓으세요. 이제 안쪽에 내용을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이 상자에 그림자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 보면 그림자가 이 오른쪽으로만 살짝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정하기 위해서 도형 서식에 도형 효과 가면 그림자 있습니다. 여기에 바깥쪽에 보면 오른쪽 여기 있죠. 이름 보면 옵셋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 지시 조건에 결제란을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 만들면 돼요. 그래서 너비 조절도 필요하고 높이 조절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만들어 놓은 이 셀들과 관련 없는 셀에서 작업할 거예요. 화면을 조금 작게 바꿔 놓을게요. 이쪽에 아무 곳이나 이렇게 하나 클릭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결제는 두 줄에 걸쳐서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먼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를게요. 그 다음에 글자를 세로로 써야 되는데요. 여기 입력했던 것처럼 결 한 글자 입력하고 Alt 엔터키에서 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홈에 맞춤해서 여기 화살표 있는 거 보이죠? 이걸 눌러서 세로 쓰기. 그 다음에 가로 쓰기 하듯이 결제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세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로 옆에 여기 위쪽에 여기는 3개 여기에다 사원 대표까지 내용들 각각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여기는 좀 키워야 되는데요. 먼저 그냥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고요. 아래쪽에 해당하는 셀 횡 머리글의 아래쪽 테두리를 잡고 이렇게 조금 키워 놓으세요. 그 다음에 결제에 써있는 이 열은 열 너비를 조금 작게 조절을 해놔야 되겠죠. 이제 여기는 테두리 또 보이도록 할게요. 테두리 열어서 굵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모든 테두리 한번 선택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요. 이제 이거 자체를 그림으로 바꿀 거예요. 그림으로 바꾸기 전에 색깔을 배경색 이걸 흰색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정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이번엔 흰색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도 가운데 정렬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미리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클릭한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해 가운데 정렬되도록 해주세요. 처음에 모든 셀들을 가운데 정렬해놨다면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시험장에선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작업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 셀들을 이제 그림으로 바꿀게요. 홈에 클립보드에 복사 옆에 이 꺽쇠 있죠? 클릭해서 그림으로 복사. 그러면 대화 상자에서 모양과 형식 첫 번째 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 그러면 컨트롤 V키 누르면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배경색을 흰색으로 했다면 이렇게 나타나고 배경색을 색 채우기 없음으로 했다면 뒤쪽이 보이는 투명한 색으로 보일 텐데요. 어차피 여기 놓는 위치가 다른 것도 없기 때문에 투명하게 되어 있든 흰색으로 지정하든 그거는 감점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하든 신경은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크기를 조절해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조건에 원본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는데요. 현재 이 열머리글 선택해서 저희가 작업했던 거 삭제해 버리세요.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높이 바꾼 것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그냥 깔끔하게 삭제해 놓고 다음 작업 하도록 할게요. 이제 다시 화면 조금 키우고 설명할게요. 다음 조건 보면 주황으로 색 채우기 하는 것 이미 해놨죠. 제가 여기를 글자를 아직 안 썼나 보네요. 글자 안 썼다면 여러분도 써주세요. 그리고 글자 입력하고요. 너비가 좁다면 여러분이 알아서 이렇게 열 너비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위에도 만약에 나중에 했다면 이렇게 맞춰 놓고요. 그리고 여기 너무 이렇게 좁게 되어 있다면 데이터 내용들이 샵샵샵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이렇게 키워줘야 합니다. 이제 다음 조건 보면요. 유효성 검사하는 거 있는데요. 제가 처음 작성할 때 얘기했어요. H14셀 여기에다 유효성 검사하는데 그 메뉴는 데이터에 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써 있는데 바로 위에 도구 아이콘 클릭하면 우리가 사용할 거 나타나요. 설정 탭에 무조건 시험에서는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원본에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는 디저트명이 나타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디저트명 써 있는 곳 4행은 빼고요. 5행에서 12행까지 이 데이터들 나타나게 선택, 바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목록이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제일 첫 번째 거 나타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가운데 정렬 만약에 안 됐다면 가운데 정렬로 가운데 맞춤으로 맞춰 놓으세요. 다음 조건은 셀 서식이죠. G5에서 G11을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그 뒤에 한글로 개 이게 나타나도록 하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컨트롤 숫자 1키 있죠? 홈의 표시 형식 옆에 이거 누르는 거요. 여기에서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 들어가세요. 제일 위쪽으로 이동해서요. 보통은 이렇게 숫자로 나타낼 땐 이 네 번째 걸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로 뒤에 한글로 개가 나타나게 하려면요. 큰 따옴표, 개, 큰 따옴표 이렇게 바로 붙여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위에 보기처럼 한글 개가 숫자 뒤에 나타납니다.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 다음으로 H5에서 H12 여기를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는 거래처 수란 이름 정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블록 설정했을 때 왼쪽 여기 보이는 곳 있죠? 제가 마우스 확인하는 곳 여기가 H5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블록 설정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이름 정의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이름을 거래처 수라고 바꿔놓고요.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름은 무조건 거래처 수가 됩니다. 나중에 함수식에서 작업할 때도 여기를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사용하면 거래처 수라고 나타날 텐데 이번 문제에서는 함수식 4번에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 조건은 끝났고요. 이제 수식 1번에서 6번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7번 이렇게 하도록 할 건데요. 먼저 보관 방법 여기에는 데이터 1번 써있는 곳 모두 선택을 해줘요.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여기 좁으니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기엔 여기가 편해요.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클릭해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것 아래쪽에 추가적으로 설명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이해 안 된다면 아래쪽의 내용도 보면서 설명 듣도록 하세요. 보관 방법 여기는 관리번호 두 번째 값이 C면 냉장 그 외는 실온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함수는 if문과 mid 이 두 가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아래쪽에 제가 써놓은 것 if문 이걸 사용할 거예요. 함수식의 맨 앞에는 이렇게 equal 사용을 해야 되고요. if문 안에 mid문 함수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mid 함수 먼저 사용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식 입력줄에 equal 그 다음에 mid는 대소문자 없이 입력해줘요. 그 다음에 여는 괄호까지 하면 되는데요. 그냥 탭키를 눌러도 바로 여는 괄호까지 나타날 거예요. 아래쪽에 인수들 첫 번째, 두 번째 인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설명 조금 더 필요하다면 FX를 누르면 함수, 인수, 대화상자 나타나서 전체 이 미드 함수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각각 인수에 이렇게 클릭했을 때 아래쪽에 각 인수가 어떤 기능하는지 설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 텍스트라는 건요.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텍스트가 있는 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번호 이걸 사용해야 되죠. 5행에서 12행까지 데이터를 순서대로 저희가 같은 함수로 작업해야 되는데요. 5행에서 제일 첫 번째 관리번호 있는 것 B5죠. 그래서 B5를 이렇게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타트 넘버 여기 인수에는 텍스트 시작 위치예요. 관리번호 처음에 C로 시작하는데 몇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2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넘버 캐릭터 여기에는 텍스트 시작 위치에서부터 몇 개를 구할지 몇 개의 글자를 구할지 그걸 입력하면 되는데 저희는 딱 한 글자 필요하죠. 그래서 숫자 1 이렇게 입력하면 B5는 두 번째 글자가 대문자 C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냥 확인을 누르면 여기 흰색으로 되어 있는 셀만 수식이 입력돼요. 그래서 동일하게 글자가 나타나게 하려면 컨트롤 키 눌러주고 확인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모든 셀의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B5였는데요. 다음 행들 자동으로 B6, B7 그렇게 바뀌면서 각각 두 번째 글자를 관리번호에서 추출을 해냅니다. 그럼 이제 mid 함수를 이제 조건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두 번째 글자가 어떤 건지 알려주니까요. 그러면 이제 if문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또 if를 써주고 여는 괄호까지 해주세요. 그 다음 이거 로지컬 테스트부터 인수를 입력하는데요. 잘 모를 테니까 fx 들어갈게요. 시험장에서도 이걸 사용하면서 작성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여기는 조건을 지정하는데요. 어떤 조건이냐? 저희는 관리번호 조건 글자가 두 번째 글자죠. 그게 C냐? 그건데 저희는 mid 함수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mid 함수 저희가 잘라내게 했던 걸 그대로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면 B5 대문자 C가 결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 value if true 여기에는 이번에는 이 조건이 참일 때 여기에 어떤 걸 결과로 낼 거냐? 그런 경우에 저희는 C인 경우에는 냉장 이렇게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냉장이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요. 다른 셀로 이렇게 넘어가면 자동으로 앞뒤에 큰 따옴표가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한글은 앞뒤에 큰 따옴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사칙연산하지 않는 숫자도 역시 큰 따옴표 앞뒤에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false 거짓인 경우에 조건이 거짓일 때 실온 이렇게 나타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다른 셀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앞뒤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value 샵 앞쪽에 이렇게 나와서 이 값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정답 파일 보면서 분석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요, 제가 작성한 로지컬 테스트 첫 번째 인수 있죠? 이게 정답 파일과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 분석을 해보면요, 여기 조건인데 단순히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무슨 조건인지 모르죠. 그래서 관리 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C가 맞냐, 그렇게 여기다 조건을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드 함수 바로 뒤에다 equal 큰 따옴표로 대문자 C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면요, 여기 내용이 관리 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대문자 C가 맞냐,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조건이 성립되도록 로지컬 테스트에서 내용을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C일 때 냉장 이렇게 제대로 나타나는 것 확인이 되죠. 그리고 함수 인수를 닫기 전에 제가 잠깐 하나 추가로 설명하자면요, 여기 수식 편집줄에서 함수 인수를 미드 이걸 열고 싶다, 그런 경우에 미드 함수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함수 인수가 미드 함수로 바뀌고 이거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고요. 다시 if문 함수 이렇게 가면 if문 함수에 대한 것 이렇게 나타납니다. 함수 인수를 닫고 여기 들어가서 다시 fx 눌러서 열고, 그런 불편하게 하는 방법 하지 말고요, 함수 인수 대하상자 한 번에 연 상태에서 각각의 함수들 수정할 수 있다, 그거를 알아두세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확인, 이렇게 누르면 if문이 이제 또 줄 계속 바뀌면서 자동으로 대문자 C면 냉장, C가 아니면은 실온, 이런 식으로 각각 글자 나온 것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장하고요, J5에서 J12 2번에 해당하는 셀들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2번 문제에서는 순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월 판매량 지열의 데이터죠. 이걸 가지고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rank.eq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전월 판매량 데이터들 이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1등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내림차순이에요.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서 함수는 딱 하나니까 바로 equal rank.eq 이렇게 해서 함수를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인수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먼저 fx 눌러서 함수 인수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인수인 넘버, 제가 이렇게 설명 여기 써놨는데 여기 아래쪽에 함수 인수에서도 자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넘버 인수는 순위를 구하는 수인데요, 순위를 구할 셀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월 판매량 이 데이터를 먼저 지정해야 되는데요, 지열의 데이터 중에 제일 첫 번째 셀에서 구할 거는 5행의 데이터죠. 그래서 G5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지정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리퍼런스인데요, 여기는 목록의 배열 또는 셀 주소라고 나오는데요, 그냥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월 판매량의 G5의 데이터가 어느 범위에서 몇 등을 하는지 그 범위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G5에서 G12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면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했을 때 다음 행으로 넘어가면 이것도 자동으로 다음 G6에서 G13 이런 식으로 내려가 버리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퍼런스에 G5에서 G12까지 블록 설정해주고요, 바로 F4키를 눌러보세요. 몇 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G 앞에 달러 표시, 그러니까 열 앞에 달러 표시, 그 다음에 5 앞에 달러 표시, 이건 행 앞이죠. 열과 행 앞에 달러 표시가 있는 거는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주소가 절대 바뀌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에만 달러 표시가 있다면 열은 바뀌지 않고 행만 계속 바뀌는 거고, 행 앞에만 달러 표시가 붙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열은 계속 바뀌는데 행은 바뀌지 않고, 그런 식으로 여기를 지정해 주는 건데요, 저희는 이번엔 행과 열이 모두 달러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절대 바뀌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더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의 값은 여기 아래쪽에 또 자세하게 설명이 있어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그 다음에 0이 아닌 값을 입력하면 1이나 2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오름차순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잘 모른다면 그냥 컨트롤 확인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순이 나타났는데 잘 모르겠다면 여기 수식 이렇게 나타나게 하고요, 다시 여기 수식 편집줄 클릭한 다음에 닫는 괄호 없애고요, 마지막에 오더 아직 입력 안 했죠. 현재 리퍼런스 상태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콤마 누를게요. 그럼 이제 오더 값 내림차순 할 거냐 오름차순 할 거냐 이거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그냥 선택을 해주면 돼요. 내림차순 이걸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0 입력되었죠. 그러면 닫는 괄호 누르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내용 입력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체크를 클릭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엔터 키, 그렇게 해주면 닫는 괄호 만들어지고 자동으로 순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할 거는 제일 큰 숫자가 1등인지 제일 작은 숫자가 마지막 8등인지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파일에서는 여기에다가 0을 입력하지 않고요, 그냥 비워둔 상태죠.
이렇게 그냥 닫았는데 이런 상태라면 아래 써 있는 것처럼 내림차수는 0이나 생략이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도 동일하게 0 입력한 것처럼 그대로 순위는 제대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은 나중에 자동 채점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되니까요. 자동 채점에서는 이 글자 하나라도 다르면 감점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연습할 때 수작업 채점으로 시험장에서는 채점관이 채점하겠죠. 직접 눈으로 비교해서 틀린 거 있는지 확인할 텐데 결과값이 다르다면 인수가 달라져도 감점 처리하지 않습니다. 함수만 제대로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2, 13 여기다 커서를 놓아주세요. 이번에는 3번에서 라운드하고 디에버리지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로 4650인 경우에 반올림을 해서 4700으로 그렇게 하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지는 케이크의 납품 최저가 원의 평균 이걸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케이크라고 써 있는 것들은 여기 종류 C열에 있죠. 그리고 납품 최저가의 가격들은 2열에 있습니다. 함수는 라운드 함수하고 디에버리지 함수인데 각각의 함수가 어떤 기능하는지 간단하게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이런 함수도 출제되기도 하는데요.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 해주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디에버리지 함수, 보통 에버리지 함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데요. 앞에 D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함수예요. 데이터베이스는 범위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if문의 리퍼런스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차이는 제가 설명을 먼저 할게요. 먼저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균값을 구해야지 그걸 가지고서 반올림을 해주겠죠. 그래서 디에버리지 함수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equal 디에버리지 함수 여는 괄호까지 해주세요. fx 눌러주세요. 그러면 디에버리지 함수의 함수 인수 나오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이 3개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어 이렇게 3개 인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인수인 데이터베이스 함수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범위를 지정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범위를 잘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그냥 여기는 기본 데이터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B4에서부터 H12까지 여기까지를 저는 항상 기본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만큼을 이렇게 블록 설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잘 모른다면 항상 이걸로 범위를 지정을 해 놓으세요. 두 번째로 이제 필드라는 인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행과 열이라고 말할 때요. 열은 영어로 컬럼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냥 필드를 컬럼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정한 열, 현재 지정했던 범위에서 몇 번째 열, 첫 번째에 있는 B열, 여기가 1번이 되고 C가 2번이 되고 그런 순서로 찾아보면 되는데요. 저희가 나타낼 데이터들, 납품 최저가를 여기에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2열의 데이터, 이게 B에서 몇 번째냐, 네 번째라는 걸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또는 숫자 4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요. 2열의 이름 있죠? 사행의 데이터, 이 4를 이렇게 클릭해서 지정을 해줘도 돼요. 저희는 정답 파일하고 동일하게 필드 값을 이번에는 그냥 네 번째 숫자 4라고 입력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크라이테리어, 여기는 if문의 조건과 같은 건데요.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몇 번째 열,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지정할 거냐, 종류가 케이크인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 케이크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 C의 데이터, C4에서 CO 이 두 행을 이렇게 블록 설정하면 종류가 케이크인 것, 이 조건의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렇게 말고요. 베이커리 이 종류를 찾아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묻는 수험생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 5행의 데이터가 케이크가 아닌 베이커리로 지정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 걱정하지 말고요. 그냥 종류 케이크 이렇게 4행, 5행을 같이 블록 설정해서 조건 지정한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했고 이제 여기는 컨트롤 키 필요 없죠. 한 행에다만 내용 입력하면 되니까 그냥 확인을 눌러보세요. 9650이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정답 파일 보면 9700이라고 되어 있죠. 반올림을 100원 단위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50의 값이 4452, 4 이하는 반올림하지 않고 버리고 5 이상은 반올림을 해줘요. 그 앞으로. 그러니까 여긴 5니까 9700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표시 형식에서 반올림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는 반올림을 라운드 함수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디에버리지 함수 이거 있죠. 이거는 라운드 함수 안쪽에 들 거니까 잠시 잘라내기 해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라운드, ROUND 있죠. 이렇게 입력하고 여는 괄호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fx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수인 넘버에 여기는 반올림 하려는 숫자를 입력하는데요. 저희가 방금 구한 평균 있죠? 그
그 값 the average 함수로 했던 것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9650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두 번째는 몇 번째로 반올림 할 거냐. 여기에 설명으로 보면요. 음수를 여기다 지정하면 소수점 왼쪽으로 반올림하고요. 0인 경우에는 정수, 그 다음에 양수로 지정한다면 소수점 아래로 반올림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소수점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요. 1, 10 이렇게 올라가서 100단위에서 반올림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입력하면 그냥 변화가 없죠. 1단위가 0이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입력하면 10단위가 50이 반올림돼서 9700. 그래서 반올림하여서 100원 단위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확인을 눌러볼게요. 값이 9700 동일하게 나왔고요. 정답 파일에서는 1000단위 구분기호 콤마 있을 거예요. 표시 형식에서 콤마 눌러서 9700 1000단위 구분기호까지 나오게 해도 되고요. 오른쪽 정렬 지정해놔도 되고 그냥 가운데 정렬, 회계서식에선 가운데 정렬 먹히지 않죠. 이 상태로 놓아도 상관없고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값만 9700 정확히 나오도록 함수만 정확히 써주면 됩니다. 보관 방법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글자라고 꼭 가운데 정렬할 필요 없고요.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어떤 걸 해도 그거는 수작업 채점에서 감점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4셀 선택을 해놓으세요. 이번에는 아주 쉬운 함수예요. 4번에는 가장 많은 거래처 수를 몇 개인지 여기 나타나게 하는데요. 정답 파일에 보면은 20개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구하는데 함수는 맥스 함수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스 함수나 민 함수, 이거는 아주 간단한 함수라서 인수도 한 개만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 equal max까지 입력해서 여는 괄호 해볼게요. 그냥 여기서 입력해도 되는데요. 처음이니까 fx 눌러서 설명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각각 클릭하면 넘버에 이렇게 계속 추가되는데요. 아무것도 안 쓰면 거기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인수 여기에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거래처 수가 가장 많은 거 찾죠. 그러면 거래처 수 개수 써있는 H5에서 H12까지를 블록 설정해서 그 값이 제일 큰 것 찾으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블록 설정하면 자동으로 거래처 수 이렇게 바뀔 거예요. 여기에 이름 정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요. 바로 확인을 눌러볼게요. 값은 20 나타나고요. 여기도 정렬 어떻게 하든 표시 형식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데요. 저는 그냥 숫자는 그냥 콤마 눌러서 무조건 회계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정답 파일도 그냥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표시 형식과 정렬에 대해서 감점 처리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정답 파일 보고 있으니까 저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의된 이름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함수인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냥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했잖아요. 자동으로 거래처 수 바뀌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직접 드래그 안하고 H5에서 H12까지라고 여기 직접 입력해서 닫는 괄호에서 그냥 엔터 눌렀다. 그래서 여기가 거래처 수라고 나와 있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감점 처리예요. 정의된 이름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음 문제 5번 J13셀 여기다 클릭을 해놓으세요. 여기에는 count if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마카롱 제품의 개수가 몇 개인지 마카롱 써있는 것 여기 시열의 종류로 써있는데요. 행이 몇 개가 있죠. 여기 데이터들에서는 마카롱의 개수가 몇 개인지 써있는 셀은 없죠. 그냥 마카롱 써있는 셀 시열의 데이터 거기에 보면은 2개 행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카롱 제품의 개수는 여기 숫자 2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걸 count if 함수 if라는 것 조건 지정할 때 했었죠. count 개수 구하는 건데요. 조건에 맞는 걸로 개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count if 함수. 그러면 함수 하나니까요. 바로 그냥 count if 할게요. 여는 괄호 한 다음에 우선 fx 들어가세요. 첫 번째 인수인 range. range는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범위냐. 단순히 저희는 시열 이것만 필요하죠. 위에 사행 이 레이블은 필요 없어요. 데이터 이름 필요 없고요. 실제 데이터인 C5에서 C12까지만 블록 설정.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이거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했었죠? 조건이라고 했었죠. 어떤 조건을 지정하냐. 한글로 마카롱이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다른 셀 넘어가면 자동으로 앞뒤에 큰 따옴표 생기는데요. 직접 큰 따옴표 작성을 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조건에다가 마카롱 써있는 셀 있죠. 예를 들어서 C8이나 아니면은 C12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클릭해 볼게요. 숫자 2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C8로 바꿔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면 자동으로 숫자 2, 2개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카롱 한글로 직접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거나 조건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결과만 동일하게 나타나면 감점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J14셀 선택을 해놓으세요. 시험에서 항상 J14셀 여기에는 VLOOKUP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써있는 디저트명 여기 유효성 검사로 이렇게 목록 나타나게 했는데요. 이게 바뀔 때마다 전월 판매량 값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나타내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위쪽에도
디저트명 보이고 전월 판매량도 여기 지열에 있는데 그걸 여기서 찾지 말고요. 바로바로 여기서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는 게 VLOOKUP 함수예요. 그러면 함수 하나니까 수식에 equal VLOOKUP 여는 괄호까지 하세요. 그 다음 fx 눌러볼게요. 첫 번째인 lookup 밸류 값, 여기에는 유효성 검사로 지정한 셀을 무조건 지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H14셀 여기를 클릭하면 되겠죠. 두 번째인 테이블 어레이,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인수처럼 여기는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어떤 범위냐? 디저트명이라는 데이터로 시작해서 전월 판매량 데이터는 들어가게 설정해주면 되는데요. 디저트명 이거는 비열이 아닌 D열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데요. 보통 여기 D4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유효성 검사에서 오행 붙어 있기 때문에 D4에서부터 여기를 지정하더라도 D4에서부터 범위를 지정하더라도 전월 판매량에 나타나는 데이터는 오류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FM대로 하기 위해서 D5부터 시작할게요. D5에서 D12까지를 D열 데이터 모두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이동하는데요. 어느 데이터까지? 전월 판매량 데이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제가 아래 설명 써놓은 것처럼 기본 데이터의 끝인 H12까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범위 지정했다면 세 번째 인수인 컬럼 인덱스 넘버, 컬럼 열이라고 그랬죠. 필드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열인 D열에서 몇 번째 열이냐, 해당 범위 처음 시작하는 열에서 몇 번째 열의 데이터를 여기 나타낼 거냐. 그러면 D열에서 G열, 이거는 네 번째죠. 그래서 여기를 숫자 4, 필드 입력할 때하고 똑같아요. 4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단 여기에는 이제 전월 판매량 G4 여기를 클릭해서 지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행 사용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이 사행을 무조건 사용하지만 다른 함수에서는 이거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여기는 위에 G4를 여기다 지정하면 안되고 네 번째라고 이렇게 숫자 4 입력해줘야 됩니다. 여기 컬럼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숫자 4를 입력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레인지 룩업 마지막 건데요. 여기는 이제 논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참이냐 거짓이냐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여기 false라고 입력하라고 대소문자 상관없이 이걸 입력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파일에선 이렇게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이 값에 해당하는 거는 숫자로 0이에요. 이렇게 입력해도 false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여기다 나타내 줄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확인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false냐 true냐를 선택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워보세요. 수식 입력줄에서 콤마 하면은 true 유사일치냐 false 정확히 일치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값이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닫는 괄호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모르는 거 있을 때는 여기 이렇게 콤마 누르면 다음 인수 작성할 때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지 그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엔터키 누르고요. 여기 유효성 검사의 이 목록을 제일 끝에 거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꾸면 780 이 값이 여기에 나오죠. 한글로 개가 나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여기에서 표시 형식을 바꿨기 때문이니까 여기에 글자가 개가 있든 개가 나오지 않든 그거는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식 입력까지는 끝이 났고요. 이제 7번 조건부 서식만 남았네요. 전월 판매량이 1000 이상인 행 전체에 파랑 굵게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지정하는 범위는 5행에서 12행까지 데이터 모두예요. 그래서 B5에서 쭉 드래그해서 J12까지 블록 설정해주면 돼요. 위하고 아래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월 판매량 실제 데이터가 있는 값이 5행에서 12행까지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블록 설정 해놓은 상태에서요. 홈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클릭, 그 다음에 새 규칙 눌러주세요. 그 다음 저희는 뭐뭐 이상인 값, 이걸 구하기 위해선 수식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유형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걸 이렇게 클릭, 아래쪽에 규칙 설명에선 아래 상자 클릭해주고요. 여기에는 어디에 데이터 값이? 전월 판매량 데이터 값이 이렇게 먼저 선택해야 되니까 첫 번째 행의 데이터인 G5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equal G5까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달러가 앞뒤에 붙어 있으면 열과 행이 모두 바뀌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저희는 5행이 아닌 12행까지 열은 바뀌지 않지만 행은 계속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F4키를 눌러서 달러 G 상태에서 그냥 숫자 5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이 G5의 값이 뭐보다 1000보다 크거나 같으냐, 크거나 같으냐는 제가 여기 써놨죠. 아래쪽에 연산자처럼 크거나 같으냐, 뭐보다 1000보다 이런 식으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런 조건이 맞을 때 어떤 서식을 지정하냐, 서식 누른 다음에 글꼴에서 여기 자동의 색을 표준의 파랑 이걸 선택, 그 다음 굵게 속성 지정, 확인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것도 확인을 누르면 전월 판매량 값이 1000 이상인 곳 이 행의 5행, 8행, 10행 여기에만 모든 글자들이 파랑의 굵게 글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제 1작업은 모두 완성했죠? 저도 필요없는 설명 없앴고요. 이제 여기를 저장하도록 할게요. 다시 여기 좀 크게 보이도록 제가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 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인데요. 점수는 조금 작죠? 조건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값 1번부터 하고 고급 필터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조건 위에 써있는 내용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요. 기본 데이터라고 제가 했던 부분 있죠? B4에서부터 쭉 드래그해서 H12까지 이 기본 데이터를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제 2작업과 제 3작업 여기는 항상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이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서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블록 설정했다면 컨트롤 C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세요. 제 2작업 시트에 가서 B2셀부터 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클릭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연럽이 동일하게 그렇게 보는 게 편하죠. 붙여넣기 여기를 누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원본 연럽이 유지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글자 잘려 보이지 않고 모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화면 아주 조금만 크게 해놓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제 B11에서 여기죠. G11까지 여기를 셀 병합하라고 했으니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 이 안에 글자를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요. H11셀 여기에는 납품 최저가의 전체 평균을 구하는데 함수 에버레이지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먼저 equal 에버레이지 함수 여는 괄호까지 하세요. 함수 인수 fx 눌러 들어갈게요. 인수 넘버1 넘버2 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추가됩니다. 그냥 저희는 넘버 1만 필요해요. 여기에는 납품 최저가 1 2열 데이터죠. 이 데이터만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2, 3에서 20까지를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데이터의 에버레이지 평균값이 5740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회계로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 형식 바뀌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도 그냥 회계로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여기 콤마 누르면 자동으로 되죠. 그 다음에 여기를 테두리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11행 저희 작성한 것 이렇게 선택 그 다음에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이렇게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조건을 보면요. 목표값 찾기의 두 번째죠. 여기 납품 최저가의 전체 평균이 5700이 되려면 현재는 5740인데 이게 5700 되려면 치즈케이크의 납품 최저가가 얼마가 되는지 목표값을 구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즈케이크 여기 3행인데 이 값 6850이 뭘로 바뀌었을 때 5700이 되는지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H11셀에 이렇게 클릭해 놓고요. 위에서 데이터 탭 가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예측이 있는데요. 가상 분석 누르면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식 셀 여기는 에버레이지 함수 수식 사용한 거 H11셀이죠.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찾는 값 저희는 5700이 돼야 되죠. 그래서 5700을 찾습니다. 이렇게 찾는 값에 입력을 하고요. 바꿀 셀 어느 데이터를 바꿀 거예요? 치즈케이크의 납품 최저가 이 3셀을 바꿀 거죠. 이렇게 클릭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값이 5700 바뀌었는데요. 목표값 찾기 상태도 목표값 이걸 현재값 5700으로 찾았다고 나옵니다.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5700 이렇게 H11 바뀌었고요. 치즈케이크의 납품 최저가 이것도 6530으로 바뀐 것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답 파일하고 같죠? 다음으로는 조건의 2번 고급 필터 할 건데요. 고급 필터의 제일 첫 번째 종류가 마카롱이 아니면서 거래처 수가 10 이상인 자료 먼저 여기까지를 읽어야 돼요. 이게 조건인데요. 조건이 두 개라는 거 알 수 있죠. 종류 그 다음에 거래처 수에 대한 건데 먼저 그 글자 써 있는 셀을 확인해 보세요. C2 셀이죠. 여기 클릭 그 다음에 거래처 수 써 있는 곳 제일 끝에 있네요.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H2도 선택 두 개를 컨트롤 C 키로 복사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위치인 B14셀에 여기 클릭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하면 종류와 거래처 수 이렇게 붙어서 나타날 거예요. 종류에 대한 조건 바로 아래쪽에 제1작업에서 아까 종류 케이크 한 것처럼 여기 다시 해놓을게요. 제2작업 여기에서 바로 아래쪽에 조건을 여기다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종류가 마카롱이 아니면서죠. 아니면서 아니다 그건데요. 마카롱이 아니다는 같지 않다예요. 크거나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카롱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정렬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거래처 수 또 조건 지정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이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되는 그게 아니고요. 앞뒤 조건 두 개가 다 맞아야 되는 경우죠. 두 개의 조건이 아니면서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로 뒤에 바로 C15에다가 값을 입력해주면 되고요. 아니면서가 아닌 또는에 해당하는 말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다면 여기 C15는 비워두고 바로 아래로 내려가야지 또는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C15 여기에다가 그리고 조건으로 지정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거래처 수의 개 제가 여기 글씨 계속 잘못 쓰고 있었네요. 개수가 아니고 개네요. 여기 바꿔놓을게요. 여기도 잘못했는데 여기도 바꿔놓을게요. 제가 실수한 건데요. 제 1작업에 여기에도 개수가 아닌 개네요. 여기 바꿔놓도록 할게요.
제2작업 다시 가서 거래처 수액값 여기 조건 C15 여기에는 10보다 크거나 같으냐죠? 이상이냐니까요. 이런 식으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이 두 개 조건 이렇게 블록 설정에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 보면요. 조건 뒤에 써 있는 것 관리번호에서 출실 데이터까지 4개 데이터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아닌 4개 데이터예요. 그래서 선택할게요. 위에 레이블 선택인데요. 먼저 관리번호 B2 클릭, 그 다음에 디저트명 떨어져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D2 클릭, 그 다음에 납품 최저가원 바로 옆이니까 이렇게 드래그 할게요. 출시일도 붙어 있으니까 그냥 드래그해서 총 하나, 그 다음에 DEF에서 이렇게 선택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C키로 복사, 그 다음에 복사 위치인 B18셀 클릭,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면 이 4개가 이렇게 붙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서 고급 필터 찾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B2에서 11은 새로 만들었는데 저희 기본 데이터 있었죠? H10까지 이 데이터만 가지고서 조건에 맞는 거 아래쪽에 나타나도록 할게요. 블록 설정 B2에서 H10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탭 여기에서 고급이라는 거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면 고급 필터 나타났죠? 현재 위치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아래쪽에 나타나야 돼요.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 그 다음에 블록 설정되어 있는 곳 B2에서 H10까지 H11까지 아니에요. 조건 범위 클릭한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두 행을 이렇게 블록 설정 조건으로 지정하고요. 복사 위치 여기는 이 4개 데이터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비워두면 모든 B에서 H열 이 모든 데이터가 여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복사해놨던 이 4개 데이터 레이블 블록 설정, 그 다음에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이거는 체크 해제, 그 다음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위에 조건과 맞는 게 4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럼 이제 2번 문제 끝이 났습니다. 파일 저장을 해주세요.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갈게요. 제3작업도 동일하게 기본 데이터 먼저 복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C키로 복사, 그 다음 제3작업 시트로 가서 B2셀 클릭해서 여기도 이번엔 홈탭 원본 열너비로 붙여넣기를 여기서 맞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데이터 가지고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맞춰놓으면 되는데요. 먼저 조건에 1번, 2번, 3번에서 부분합 써있는 곳 출력 형태처럼 먼저 정렬을 해야 됩니다. 정렬은 가장 길게 이렇게 진한 글씨도 보이는 그걸 기준으로 정렬해주면 돼요. 종류를 기준으로 정렬해주면 돼요. 어떤 식으로 정렬하냐? 제일 첫 번째 글자 자음을 보고 확인하세요. 아니면 첫 글자 보고 확인하면 되는데요. 캐라는 글자, 배라는 글자, 마라는 글자 이 글자 가지고 비교해보면요. 가나다 순이냐 반대 순이냐 그걸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데이터 탭 가지고요. 여기에 기역, 히읗, 히읗, 기역 있습니다. 저희는 가나다 순서에서 기역 이게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되죠. 케이크가 먼저 나타나야 되니까 히읗에서 기역 이런 내림차순 정렬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C2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디저트명의 개수하고 전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C2 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탭의 제일 오른쪽 끝에 가면 개요에서 부분합 있습니다. 클릭. 그래서 제일 위쪽에 그룹화할 항목 저희는 그룹을 종류로 했죠. 관리번호가 아니에요. 종류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사용할 함수 합계냐 개수냐 평균 이런 게 있는데요. 첫 번째 구하는 건 디저트명의 개수죠. 그래서 개수를 구할 거예요. 어느 거? 디저트명 이걸 구할 거예요. 거래처 수가 아니죠. 체크 해제. 그리고 이 값을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줘야 합니다. 데이터 아래 요약이 여기 아래쪽에 나타나야 되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확인. 첫 번째로 케이크 개수가 나타났고요. 왼쪽에 윤곽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종류 C2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분합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개수가 아닌 평균을 구해야 돼요. 무엇의 평균? 전월 판매량의 평균. 디저트명이 아니죠. 여기는 체크 해제. 그리고 개수 구한 것 그대로 있어야 되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되면 안 되고 여기에 추가돼야 돼요. 이렇게 체크 해제. 그 다음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먼저 구한 개수가 아래쪽에 평균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만약에 시험장의 출력 형태에서 평균이 아래 나타나고 개수가 위에 나타난다면 조건에서 개수, 평균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도 평균을 먼저 구하고 나중에 개수를 구해줘야 합니다. 부분합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새로 생긴 내용들 보면요. 출력 형태하고 값이 같을 거예요. 이제 개요의 윤곽 지우기 있죠. 여기 개요나 윤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 왼쪽에 이 보이는 거예요. 부분합 왼쪽에 보면 그룹 해제 있습니다. 개요라고 되어 있는 버전도 있고 윤곽이라고 되어 있는 버전도 있어요. 이걸 지우기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맞게 저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앞쪽에 제1작업에서 저희 조건 지정했던 거 있죠. 홈에 조건부 서식 이걸로 지정했던 서식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현재 저희가 시험 보는 엑셀 버전은 이 오류가 없어요. 그 이전 버전 사용하는 경우에 이 버전이 다른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제가 필요한데요. 현재 버전 그냥 기준으로 제가 설명하니까 여기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일 저장하고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제4작업의 차트 작업에서는 전체 데이터 이거 사용하지 않고요. 기본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 출력 형태 봤을 때 가로축에 써있는 데이터들 있죠. 저희가 보면 D열의 데이터, 이 데이터들인데요. 이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전월 판매량 거래처 수라고 가로축의 아래쪽에 있는 법리의 내용 있죠. 그걸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먼저 선택해 줘야 되는데 가로축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먼저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D4 여기 레이블 이 데이터의 이름이죠. 여기는 먼저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주고요. 치즈케이크 바로 아래에 있네요. 그냥 드래그해 내려갈게요. 그 다음 아래쪽에 6행의 데이터도 선택이죠. 그 다음 7행까지 선택이니까 쭉 드래그를 4에서 7행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8행은 빠지네요. 이제 마우스 놓아주고 컨트롤 키 눌러주세요. 계속 누른 상태로 9행의 크리스피 누룽지 선택, 그 다음에 대만 샌드위치 드래그나 클릭해주면 돼요. 여러 번 클릭하거나 하지 말고요. 한 번에 한 번씩 드래그 또는 클릭 한 번만 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딸기 크레이프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만큼을 전월 판매량과 거래처 수 이 데이터 선택하면 되는데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같은 열을 동시에 선택할게요.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있죠. 그 상태에서 G4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7행 H7까지 선택, 또 아래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G9에서 11 어디까지 H11까지 이렇게 3개 열 D열, G열, H열의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이걸 가지고서 삽입으로 가주세요. 삽입에 차트 종류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 차트예요. 여기 마우스 올리면 콤보 차트 삽입 이렇게 나타나죠. 이걸 클릭을 해보세요. 혼합 써 있는데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계열 이름이 2개 나타나야 돼요. 만약에 다르게 나타난다면 블록 설정 잘못한 거예요. 취소를 해주고 다시 블록 설정 다시 해서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로 들어와 주세요. 그럼 이제 전월 판매량 거래처 수가 있는데요. 조건에서 7번을 봐주세요. 서식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거래처 수 개 두 번째 거죠. 이 값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 현재 그냥 꺾은 선형이에요.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면 전월 판매량 이 데이터는 조건에 1번에 지정되어 있는 묶은 세로 막대형 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출력과 비슷한 모양 되었을 거예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바로 이 상태에서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새 시트 선택, 이름은 제4 작업이라고 바꿔놓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시트명이 제일 왼쪽에 있죠. 1, 2, 3, 4 순으로 돼야 되니까 이 시트명을 그냥 드래그 쭉 해서 제3작업 오른쪽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반드시 시트는 이 순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조건을 보면요. 1, 2, 3번 했고 7번 일부 했습니다. 조건에 4번 볼게요. 레이아웃 먼저 바꾸는 거 있는데요. 차트 디자인의 빠른 레이아웃 누르고요. 첫 줄에 세 번째 있습니다. 레이아웃 3 선택, 그 다음에 스타일 1 차트 스타일의 제일 첫 번째 거예요. 클릭. 다음으로는 이제 5번에 영역 서식 있죠. 전체 차트 영역 선택되어 있는데요.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는 먼저 글꼴 지정할게요. 여기를 굴림 지정할게요.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 있으니까 바로 그냥 선택할게요.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바꿔놓을게요. 그 다음에 글자 색 회색이라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이거 검정으로 바꿔놓습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질감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색깔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식으로 가주세요.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 질감 있습니다. 질감에서 파랑 박엽지, 바로 분홍 박엽지하고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파랑 박엽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림 채우기라고 하는데요. 마우스로 안쪽에 가져가면 그림 영역 나타나죠. 클릭. 여기는 흰색이에요.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설정해도 되는데요. 여기 안쪽에 이 가로선들 있죠. 이 선이 출력 형태 보면 점선이죠. 그래서 이 선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마우스 끝으로 클릭하세요. 왼쪽과 오른쪽에 이 가로선들 모두 선택되었다고 나타나죠. 도형 윤곽선 열어서 색깔 검정 도형 윤곽선의 대시 종류 여기를 파선 네 번째 거예요. 이걸로 클릭해 변경하세요. 차트에서는 결과만 동일하게 나타나면 되니까 조건의 순서는 조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다음으로 조건의 6번 제목 서식 있습니다. 차트 제목 클릭, 이 안쪽에 글자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리고 출력 형태 보이는 제목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이 제목의 바깥쪽 점선 테두리 클릭하세요. 이제 글꼴 바꿀 수 있는데요. 홈 탭 가주세요. 홈 탭에서 이번에도 글꼴 굴림이죠.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바꿔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제목 상자에 채우기하고 테두리 지정이 있습니다.
채우기는 바로 여기에서도 할 수 있죠. 색깔이니까 여기 테마색에 흰색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지정 여기에서 못해요. 서식으로 가져야 돼요. 도형 윤곽선 여기서 검정색 이렇게 그냥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조건의 7번 서식인데요.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그리고 보조축 지정하는 거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열 지정하는 게 있는데 표식 바꾸는 게 있죠.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이 동그라미 있죠. 그냥 바로 선택하면서 더블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에 있는 이 도구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표식 있습니다. 클릭, 표식 옵션 클릭해 여세요. 기본 제공으로 바꾸고요. 종류 세모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세모 모양이 너무 작게 보이는데요. 크기를 10으로. 크기 써있지 않더라도 그냥 크기는 10 정도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값 표시가 있는데요. 이 값은 마우스 올리면 레이블 값 20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이 아니고요. 이 막대 그래프의 값이에요.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 클릭, 다시 한번 천천히 클릭하면 이 막대 그래프만 선택되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서 이렇게 위쪽에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1230개 나타나고 있죠. 눈금선, 이 가로선이죠. 그림 영역에 있는 거 이미 했죠. 그 다음에 축, 출력 형태를 보고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로축의 데이터, 왼쪽 세로축, 기본축이에요. 오른쪽에 보조축, 그 다음에 가로축, 이 데이터들 확인하라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에 세로축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그걸 하기 전에 이 그림 영역의 왼쪽과 오른쪽 아래쪽에 여기에 선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선이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거 먼저 나타나도록 할게요. 왼쪽에 세로축의 글자 아무거나 클릭, 그 다음에 서식의 도형 윤곽선의 검정 클릭, 오른쪽 숫자 아무거나 클릭,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가로축의 글자 아무거나 클릭,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이렇게 하면 테두리 위쪽 빼고 왼쪽 오른쪽 아래 그림 영역에 이렇게 선이 만들어져요. 이제 왼쪽의 숫자 여기에 눈금 단위 혹시나 변환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요. 바로 여기 찾기 어려울 때 차트 바깥쪽을 클릭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글자 클릭하면 바로 축 옵션에서 최소값, 최대값, 기본 단위 바꿀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최소값 0개고요. 200개, 400개씩 바뀌고 그 다음에 최대값 1400개니까 최소, 최대, 기본 단위 모두 자동으로 그냥 놔두면 되겠죠. 여기는 바꿀 필요 없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조축 또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기는 5단위씩이 아닌 10단위로 바뀌어야 되죠. 보조 단위는 저희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기본 단위 5로 되어 있는 걸 10으로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되어 나타나요. 그리고 최소값은 하이픈 보이고요. 최대값은 30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30이 아닌 다른 거로 바뀌어야 된다 하면은 최대값도 여기다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의 시험지에서 0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표시 형식 눌러서 범주를 회계가 아닌 숫자나 일반으로 바꿔주면 여기 최소값이 0으로 나타날 거예요. 회계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하이픈 되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 보면 여기 현재 보조축 선택되어 있는 이 왼쪽에 아주 작은 가는 가로선이 보일 거예요. 그거는 여기 눈금이 있습니다. 축서식의 축 옵션에 눈금이 있죠. 여기에서 주눈금 없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바깥쪽 선택, 그림 영역을 기준으로 바깥쪽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선이 나타날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 범례인데요. 조건의 8번이죠. 범례에서 이게 두 줄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 1작업에서 이름 입력할 때 Alt 엔터키 이용해서 두 줄로 입력했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거래처 수 개 써있는 거 있죠. 선택해서 편집 눌러주고요. 계열 이름에 직접 이렇게 한 줄로 입력해주고 확인. 그러면 바로 한 줄로 바뀌었죠. 다시 여기는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 도형 지정하는 거 있는데요. 출력 형태 봤을 때 여기에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먼저 도형 삽입, 삽입으로 가주세요. 여기에 도형 목록 있죠. 제일 아래쪽에 설명선이 있어요. 두 번째 거 여기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에요. 클릭해 선택, 마우스로 우선 너비만 적당하게 이렇게 키워 놓으세요. 나중에 위치 맞춰도 되니까요. 먼저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조건 지정해야 돼요. 출력과 비교해서 봤을 때 여기 배경 흰색으로 해주면 되겠죠. 도형 채우기는 흰색, 그 다음에 테두리 여기는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 안에다 먼저 글자 입력해도 되는데 먼저 글꼴 설정부터 할게요. 홈탭 가주세요. 여기는 글꼴에 대해서 따로 지정이 없는데요. 그냥 차트 영역에 지정되어 있던 글꼴이 있죠. 굴림의 11포인트 그걸로 지정해주면 되고요. 글자 색 흰색이기 때문에 현재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글자 색 검정으로 꼭 바꿔놓으세요. 정렬은 수직 수평 모두 가운데 정렬 해놓고요. 이제 이 안에다가 최대 판매량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노랑 핸들 있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위치 바꿔놓을 수 있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이 크기 그리고 위치
위에 글자랑 아래 거 비교해서 어느 정도에 맞춰놓으면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크기와 위치 맞춰놓으면 출력과 비슷할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작업할 거 없죠. 이제 파일 저장할게요. 이제 제1작업에서 제4작업 시트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고요. 시험장에서는 이 검토한 거 최종 저장은 꼭 해주고요.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전송하고 여러분은 퇴실하기 전에 이 파일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받고 그 다음에 퇴실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따라오느라 고생했고요.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